혹시 몰라가지고 저거 비행기 모드를 안 해놨으니까 중간에 뭐 문자 오거나 그러면 이 영상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끊기면 말해줘야 돼. 알겠지? 다 오긴 왔지 오늘. 주연이가 자 이 한 번씩 요약하는 거 요게 진짜 중요한데 그지? 이것도 영상을 찍을까 그랬나?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도 되게 짧아요. 설명이 조금 길 수 있어요. 자 1번. 자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를 구하는 건 저번 우리 테스트 때도 느꼈겠지만 극대극소 구하는 거 문제로 다 나왔었지, 그치?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에서 양쪽 부호가 바뀌면 극대극소가 되더라, 그런 것까지 우리 수업을 다 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 자 여기에서 x가 1에서 극대값 2를 갖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저한테 주는 정보가 두 가지 있는 거죠. 첫 번째,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 다 써야겠네.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도 값이니까 이거 무슨 값이라고? 함수값이라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1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주는 정보는 f1이 2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난 이 문제에서 뭐만 찾으면 돼? 정보 2개만 찾으면 돼요. 하나 찾았지. 자, 두 번째, 극대극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그 미분계수 정확히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미분계수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그때 극대값 극소값을 갖나요?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구분하라 그랬어. 미분에서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 된다고 100% 극대극소는 아니더라. 왜? 예외가 뭐가 있었어? 아까도 우리 그랬듯이 이렇게 찍고 땡 하는 경우는 0이 되긴 하지만 맞죠? 0이 되긴 하지만 감소하니까 원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감소했다가 감소하는 느낌으로 갈 거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극값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여기에서 뭐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니까 얘는 극값이 아니잖아. 근데 극값이라고 하는 놈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연속함수에서 사이값 정리를 쓰면 당연히 0을 뚫고 지나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0을 뚫고 지나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분에서 0이 된다고 극값인지는 몰라. 하지만 극값은 미분하면 반드시 0이야. 이해돼?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예시가 안 떠오르네. 자, 여튼 이 명제 배웠잖아 우리가. P가 Q가 된다고 Q가 P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도함수가 0이다랑 극값이다랑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극값일 때가 더 작은 조건인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극값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두 번째 정보로 뭐가 와야 돼? 아 미분에서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극값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도함수가 0이 되기에 충분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2다. 즉 a 플러스 b는 5. 자 미분에서 1 넣어주면 6 더하기 2a 더하기 b죠. 얘가 0이겠네. 이 정도는 혹시 암산을 조금 해도 될까요?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얘네들 뭐 하면 돼? 아래에서 위에 빼면 되니까 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1, b는 16.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지. 자 4번. 함수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x가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0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ABC 3개. 그럼 정보 몇 개 찾아야 돼? 정보 3개 찾아야 돼. 그러면 바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극대값인데 값은 안 알려줬어요. 그럼 미분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된다는 거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정보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도 그 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3이 0이라고 하는 정보와 마지막으로 값을 하나 알려줬으니까 f3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를 조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도함수에 대한 정보가 2개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0이 되는 걸 알려줬으니까 우린 뭘 쓸 수 있어요? 인수정리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질에 인수정리를 괜히 넣은 게 아니라 인수정리 이제 엄청나게 자주 쓰일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될까요? 3x 제곱 평생 3이잖아. 3 맞지? 미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f 프라임 x가 3으로 시작하는 2차식인데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2차식이라는 거지. 그럼 인수가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미지수를 한 방에 처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이고, 맞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미분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분하는 건 해보자. 미분해봐. 뭐야?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얘들이 똑같아야 돼 완전히. a가 뭐라고? 마이너스 3. b는 뭐예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츠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을 쓰기 위해서 f에 3을 집어넣게 되면 27 더하기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0인데 a가 마이너스 3인 거 아니까 이거 마이너스 27이고요. b가 마이너스 9인 거 아니까 얘도 마이너스 27이야. 즉 그러니까 c가 뭐가 돼?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됩니까? 자, 7번은 같은 문제니까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fx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제가 이 미적분 예전 수투 이거 가르칠 때마다 맨날 하는 생각인데 진짜 뇌 빼놓고 미분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f'x를 왜 구하는지도 몰라. 근데 일단 미적분 단원이잖아? 그럼 뇌 빼놓고 미분부터 하고 있다니까. 함수 일단 뭐 하라는지도 몰라. 뇌 빼가지고 그냥 미분만 하고 있어요. 그 미분에서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단어는 이 파트 자체가 망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미분한 함수를 왜 구해야 되지? 뭘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 얘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뭐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심지어 그게 좀 이해가 된 친구들은 지금 문제 풀 때 똑같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유형이 너무 많아요 또 여기가. 왜? 다음 함수잖아. 너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거 다 끄집어 나온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걸 유형화 시켜서 하나씩 공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내용적인 것들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자, 이때 x가 0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x가 2에서 극소값 1을 가질 때 fx의 극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극대값만 구하라는 건 f0 구하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f0인 거 머릿속으로 체크 한번 해놓고. 자, 그럼 아까랑 똑같으니까 뭐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뭐죠? f 프라임 0이 0이다. f 프라임 2가 0이다. 그리고 f2인 극소값이 1이다. 이 세 정보 주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저는 혼자 풀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f 프라임 x는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인데 얘를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x라고 하는 인수 하나,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인수 하나 이렇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 전개해줬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3, b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C를 구하기 위해서는 F2가 1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겠지. F2는 8 더하기 4A 플러스 2B 플러스 10네. 4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2B가 0이 되니까 이거 뭐죠? 1이죠? 따라서 C는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차례대로 구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F0이 뭐야? C기 때문에 최종 답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할만해요? 안 어렵지? 자, 9번까지 풀어봅시다. 안 가져왔구나. 근데 안 가져오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 없구나 지금. 어떤 문제 많이 안 봐봐. 제가 그래서 일부러 프린터 만들 때 좀 더 넣었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뒤에 내용이 더 있으니까 그냥 겹쳐서 내가 넣었어. 자, 다음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극값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문제로 나왔었지만 좋아. 자, 함수를 구하니까 어떻게 생겼어? 대충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이때 알파부터 베타 사이 그냥 양쪽 끝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합시다. 그림 대충 그렸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 것과 극소값을 갖는 것의 개수를 세래요. 극대값은 뭐더라 얘들아? 원함수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극대값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찾을 건데 왼쪽 부호가 플러스고 오른쪽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0 찍고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되잖아.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이 돼야겠지. 사정아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런 그림이 몇 개 있니? 하나, 둘, 두 개 있지. 그래서 M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럼 극소값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극소값이야.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러면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약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플러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함수가.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여야겠지. 그 다음 오른쪽이 플러스여야 되죠. 여기 0이고. 그럼 F'에서 어떻게 생겼어야 돼? 0을 지나가는데 아래에서 위를 뚫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려져야겠지. 몇 개야?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있네요. n이 3입니다. n-는 몇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자, 13번. 자, 저번 시간에 조금 빨리 넘어간 부분들이라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리기가 너무 귀찮은데. 마이너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지나가야 되고 마이너스 2 지나가야 되고 0 한번 찍었다가
2 한 번 지나갔다가 4 한 번 지나갔다가 7 한 번 지나갔다가 9 한 번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네. 자, 요런 느낌이죠, 그렇죠?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 모든 x값들의 합. 극소값은 뭐라고요? 이런 느낌이라고 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는 그림을 찾아줘야 돼. 몇 개? 하나, 둘, 세 개 찾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 2, 9 더해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극대극소,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얘가 만약에 그냥 fx였어. 극소값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위치가 어디야?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없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구하는 거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함수의 그래프인지 도함수의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극대극소의 위치와 값에 대한 해석이 전부 다 바뀐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쉬우니까 15번까지 풀어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곤할 텐데 좀만 집중합시다.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하나 해야 돼서. 이 부분은 필기를 좀 할게요. 필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는 경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원함수가 3차 함수면 도함수는 2차 함수. 원함수가 2차 함수면 도함수가 1차 함수. 맞아? 원함수가 4차 함수면 도함수가 3차 함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이 뭐가 있죠? 다음 함수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가 있어요. 맞아? 그럼 1차 함수, 2차 함수는 도함수고 나발이고 몰라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원함수는 3차 함수를 도함수인 2차 함수로 추론해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3차 함수 문제가 어때요? 자주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 다음 단원이 적분이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적분이에요. 즉,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는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차수가 하나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이거는 스포일러 하나 하겠습니다. F'X를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그런 관계예요. 그냥 미분한 거 거꾸로 돌려주는 게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분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 맞아요? 근데
근데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근데 적분하면 5차 함수자 차수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3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다 배웠으니까 사실 뭐 문제로 자주 나와도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전 거잖아 그냥.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주로 다룰 거예요. 특히나 거기서 누구? 3차 함수. 3차 함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겠지. 왜? 미분하면 2차 함수, 적분하면 4차 함수, 미분 적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정말 딥하게 공부해야 돼. 좀 깊게. 자,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3차 함수를 개형부터 용어까지 한번 좀 쭉 살펴봅시다. 자, 3차 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은 미지수가 총 4개가 필요해요.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t 3차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일 테니까 이때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래프 개형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그냥 x축 대칭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배울 때는 a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작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그냥 추론해보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f 프라임 x가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3a라고 하는 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를 그대로 유지를 해줄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f 프라임 x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을 그릴 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즉 어디서 어떻게 꺾이느냐가 중요한 거였잖아. 그래서 이 어디서 어떻게 꺾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극값이니까 극값을 파악하는 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할 것 같아. 이론적으로 동의?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될까? f 프라임 x라고 하는 이 도함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아줘야지 원함수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차 함수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그 방정식적인 해석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로 나와요 케이스가? 2개일 때.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근을 원래 2개지만 하나라고 쳐도 상관이 없죠. 왜? 교점의 액수로 볼 거니까. 그래서 이 근이 중근 하나일 때, 그리고 허근이라 근이 없을 때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개일 때는 잠깐만 다시 그릴게요. 세로로 그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로 좀 끌고 오겠습니다. 자,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이렇게. 자, 그러면 2개일 때는 도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2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한 근을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함수를 상상할 때 알파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감소하고, 베타부터는 증가하는 그림으로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알파에서 좀 큰 값, 베타에서 좀 작은 값을 가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에서 뭘 가져? 극대값을 갖고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런 3차 함수의 개형이 한 개 있습니다. 1번 개형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자, 도함수의 근이 중근 하나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알파 하나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알파에서 2번 만나는 느낌이라고 해석해도 돼, 중근이니까. 그럼 왼쪽 오른쪽에서 어떻게 돼? 증가하고 증가하는데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있어? 한 번 있잖아. 그러니까 접선이 0이 되는 게 한 번 나온다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알파에서 가상의 선이니까 점선을 좀 그릴게요. 기울기가 0이 되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0이 되게. 그러면 증가라고 하는 게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쭉 그냥 증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위쪽으로 증가하는 모양이랑 아래쪽으로 증가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접선의 기울기는 줄어들고 있잖아.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어때? 같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느낌으로 그려지지?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확정이야. 뭐 어떻게 증가해야 될까요? 기울기가 0이 한 번 돼야 되잖아,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0이 될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될 거야? 상식적으로 그림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얘밖에 될 수가 없다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림이. 두 번째, 여기서 기울기가 0인데 또 올라가야 돼.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왜냐면 그러면은 꺾이잖아, 함수가. 그럼 미분 불가능하잖아. 이거 함수가 다항 함수라서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지? 이런 느낌. 세 번째, 자, 그래서 여기 극대극소를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렸겠지만 사실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내려갈 때 이런 느낌으로 내려가고, 그럼 여기에서 한번 곡선의 성질이 바뀌면서 다시 갔다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자, 근이 이제 빵개일 때 집중해야 돼 이거. 자, 그러면은 함수가 떠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그리면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이 함수가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커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니지만 최소값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이걸 주황색으로 했구나. 여기서 또 똑같이 올라가다가 얘는 좀 빨리 꺾이는 거겠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간이 없기도 하고 대충 그릴 때 슉 하고 그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일자가 아닌 이유가 뭐야? 기울기가 줄었다 올라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은 1번 개형, 2번 개형, 3번 개형이 있습니다. 이때 1번 개형의 특징이 뭐야? 극값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소리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극값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3차 함수의 문제에서 극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첫 번째 개형의 거란 뜻이고, 도함수는 반드시 근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2차 함수적인 해석을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겠죠. 맞아? 자,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3차 함수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 개형이 3개. 그럼 얘네 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 뒤집으면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렇지? 뒤집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지. 얘는 뒤집으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슉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하지만 이건 그냥 대칭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도 개형을 굳이 6개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3가지로 기억을 해보자. 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적분 2 내용이야. 이거를 사실 실화가지고 따려고 했는데 그래프를 다들 너무 감으로 그리길래 이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심화 때 이거 상승만이고 나와야 다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자, 미적분 2 내용인데 곡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미적분 1에서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만 중요해요. 근데 미적분 2에서는 어떤 걸 다루냐? 증가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종류? 요거,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왜? 잘게 쪼개면. 저런 게 이제 섞여가지고 문제로 나올 수는 있으나 잘게 쪼개면 저 3개 중에 하나라고. 감소는 요렇게 3개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 이렇게 가능총. 우리는 곡선이라는 걸 잘게 쪼개면, 어떤 함수라는 걸 잘게 쪼개면 요 7가지 선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7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볼 때 이 7개 중에 뭔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도함수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0이면 찍 갈 거야, 맞죠? 그게 순간이든 구간이든. 아니다, 좀만 집중하자. 허리 좀 펴고. 두 번째, f'(x가 0보다 크다면 이 친구는 뭐가 될 거예요? 올라가는 그림일 건데 어떻게 올라가는지까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우리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감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직선 형태니까. 왜 직선 형태지?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안 바뀌지. 이 도함수가 뭐예요? 일정한 거잖아.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변화가 없는 거지. 원함수의 변화율을 우리는 뭐로 설명했어? 도함수로 설명했죠. 그럼 도함수의 변화율은 도함수를 또 도함수로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미분한 함수를 f에 프라임을 2개 붙여서 설명을 할 건데, 이 f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맞아? 두 번째, f의 더블 프라임 이게 도함수라고 해요. 얘가 0보다 크다면 일단 여기는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0이니까 미분하면 또 0이지. 근데 여기서는 봐봐, 만약에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커지는 이 그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얘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f 더블 프라임이 음수일 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아, 미안해요. 잘못 증가를 그려야 돼. 잘못 그렸네. 이런 느낌으로 가지겠죠. 기울기가 엄청 큰 양수였는데 줄어들고, 작은 양수였는데 커지고, 이런 느낌. 그럼 두 번째, 감소할 때는 어떻게 감소할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방향인데 음수값에 플러스를 붙이면 절대값은 줄어들잖아. 요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기울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준다면 커지는 거잖아. 맞아? 우리가 이 커진다 작아진다 할 때 절대값을 이야기하는지 양적 개념인지 방향의 개념인지까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는 뭐 그래프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기했죠. 어떻게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점점 줄어드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도함수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이 우리가 중요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증가여도, 맞지?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게 뭐야? 이 이계도 함수인 더블 프라임 x가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로만 보면 곡선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다는 뜻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중간에 뭘 거쳐가야겠어? 0이라고 하는 점을 또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 얘들아? 그런 지점이 있나? 있죠. 어디에 있어? 봐봐. 곡선의 성질이 얘는 곡선이 그대로 하나야. 맞아? 근데 여기에서 감소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 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 하나, 곡선이 2개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곡선이 바뀌는 지점도 무언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중요할 거라고. 두 번째, 여기서도 곡선이 어때? 두 종류가 바뀌죠. 여기서도 어때요? 곡선이 종류가 바뀌지. 맞아? 이 곡선이 바뀌는 점이 3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이 바뀐다고 해서 곡선이 변하잖아. 그래서 이런 점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변곡점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미적분 2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도 없지만 결국에는 이 이계도 함수를 기준으로 함수를 생각해 보면 봐봐, 얘네들 합치면 어떤 그림이야?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의 곡선 종류와 얘네들 합치면 무슨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지.
위로 볼록한 느낌, 아래로 볼록한 느낌. 그래서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위로 볼록이라고 불러요. 그래프가 반 잘렸지만 이 아래로 볼록한 느낌에서 위로 볼록한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곡선이 바뀌는 거라고. 준성아, 이거 교과서에도 없고 책에도 안 나와.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거는 각 잡고 설명해야 한단 말이야.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왜 설명할까요? 이걸 모르는 고등학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변질됐어요. 내가 변질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저 곡선의 성질이 3차 함수의 일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계속 한 개씩 있으니까. 변곡점이 뭔지 알겠어요? 곡선이 바뀌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수를 해석할 때, 그래프를 해석할 때 도함수를 어디까지 그려야 돼? 2개까지 그려야 돼.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f'(x) 도함수가 필요해요.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함수도 필요하다 그랬잖아.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최고차함계수 양수였으니까 양수 그거 유지되지? 맞아요? 식으로 써보게 되면 얘가 저기서 미분하게 되면 6ax 플러스 2b 정도 될 텐데 어차피 이게 양수인 거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계도함수라고 한 요 f 더블 프라임 x는 반드시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자,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까? 요렇게 증가하는 느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계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마이너스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느낌으로 커질 건데, 맞아요? 여기에서 이 감마라고 하는 값까지 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0이 되는 지점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또 끝까지 내렸을 때 그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내렸을 때 3차 함수에게는 선이 몇 개 존재해? 3개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극대극소만 가지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고. 곡선이 바뀌는 변곡점도 그래프의 성질을 나타내는 선이라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알파에서의 함수값과 베타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자,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적인 성질 한번 해석해보자. 이 친구 무슨 상황이죠? 대칭이지. 여기는 감마 기준 대칭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도 이 감마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질 때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이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 대칭성이 있게 그려져야겠지. 기울기가 대칭성을 가지니까. 근데 어때요? 이게 뒤집어지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림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 얘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한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 변곡점을 기준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돼요? 두 번째, 자, 요것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도 결국 감마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축에서 대칭성을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 선까지 함수를 확대해서 볼 건데요. 점을 하나 더 적겠습니다. 여기도 이 둘과 길이비가 똑같은 1이 나와요. 이건 심화 과정 때 증명하겠습니다. 증명까지는 너무 기니까. 반드시 1대 1대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선을 하나 더 그렸을 때 1대 1대 1이 똑같이 될 테니까 3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 개형을 가지냐? 3차 함수는 8칸을 그립니다. 이렇게 8칸을 그려서 변곡점을 가운데 놓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찍어준다면 그 다음 지점이 만나는 전까지 결정이 돼서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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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새로운 높이가 1대 1인 이런 8칸이 그려지는 거지.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야. 요 1대 1은 제가 지금 정사각형으로 그렸는데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그리셔도 높낮이는 다른 느낌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이제 거꾸로 이런 느낌의 그래프 개형도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기준으로 1대1대1대1이라는 비율 길이비를 가집니다. 근데 그 1대1대1대1이 새로 만나는 점들과 변곡점, 극대극소라는 거죠. 될까요? 그냥 2번이나 3번처럼 생긴 건 어떻게 보세요? 극대극소가 없으니까 따질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그대로 가져가겠지. 뭐야?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인 함수가 3차함수다. 그래서 이제 얘가 심화까지 가게 되면 이건 그냥 하나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fx가 f의 2-x가 f의 x 마이너스 fx 플러스 4 뭐 이런 느낌으로 4 좀 싫은 4 그래 이런 느낌으로 식을 준다. 보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이거 그럼 뭐예요? 1,2 기준 점대칭이죠. 이상하다. 나 분명히 작년에 다 가르쳐줬는데 점대칭, 선대칭,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석하는 거 배웠잖아. 이게 이제 밥 먹듯이 나온다는 얘기 나중에 심화로 가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함수가 x값 기준으로 봤을 때 합해서 2니까 1 기준 대칭이고 y값도 넘겨서 보니까 합해서 4 기준 대칭이니까 2 기준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1,2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스스로 대칭인 함수죠. 근데 이게 3차 함수랑 성질이 딱 맞아떨어지면 저 1,2가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지. 돼요? 뭐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 개념하는 거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저렇게 그려지는지 왜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1대1대1의 비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됩니까? 이런 느낌. 지울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하나만 더 섞을게. 이건 쉬우니까. 함수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fx는 0, f'x는 0이라고 하는 x축하고를 지금 비교한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어떤 fx랑 gx에 대한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접하는 접선 gx가 있습니다. 이 접선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지금 1차 함수잖아. 얘는 3차 함수잖아요. 그럼 3차에서 1차를 빼게 되면 뭐가 되지? 여전히 3차죠. 그 최고차항 계수랑 2차항 계수까지 전부 다 똑같은, 즉 그러니까 2차항 계수까지 똑같다는 것은 두 번 미분할 때까지 똑같아진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거는 근데 추후로 또 설명할 거니까 그냥 보고만 넘어갈게. 어떤 성질을 쓸 건지. 이 변곡점의 이 직선과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얘랑 또 기울기가 평행한데 접하는 접선이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은 점이 또 똑같이 5개가 나오는데 얘네도 차 함수 성질 때문에 몇 대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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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일 개념이에요. 실전에서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했냐면 결국에 그래프 개형 배울 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서 지금 문제를 풀 때 나올 건 아니지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딥하게 파고들면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변화하는 거를 보면서 3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가봅시다. 4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되겠지. 근데 이건 너무 지지부진한 과정이니까 다 디테일하게 나누진 말고 3차 함수 이제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보고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는 저는 그래프 개형을 몇 개로 나눈다고요? 4개로 나눌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분은 제가 24개까지 나눈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그럼 fx라고 하는 4차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라고 하는 3차 함수, 도함수인 3차 함수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지금 이미 마스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릴 수 있다.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 하나 있을 것이고. 준성이 죽겠네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한번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기울기가 0은 안 되지만 기울기의 최소값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왜 최소값이야? 2차 함수 시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형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는 조금 그래프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쉽죠? 반드시 근이 한 개거든, 그래프 개형상. x축, 어차피 지금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궁금한 거잖아. 극대극소 찾으려면. 그래서 그래프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얘는 그래프가 반드시 근이 몇 개야? 반드시 한 개. 두 개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0이 되는 지점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감소인데 그래프가 증가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0이 한번 됐다가 여기 있는 변곡점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곡선 성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슉 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지. 다시. 자, 얘를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 친구는 여기에서 2차 함수가 접해 있는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증가는 하는데 2차 함수, 이 도함수의 기울기의 꾸불거림이 바뀌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꾸불거림이 바뀐다는 것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변곡점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래프의 곡선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함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슉 하고 바뀌는 느낌.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겠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0이 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거 지금 플러스 양수값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느낌 맞지? 아, 잠깐만 미안해요. 잘못 그렸다 이거. 기울기가 계속해서 y값만 봅시다. 올라가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올라가니까 얘는 기울기 계속 점점 증가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이랑 여기 있는 그림이 조금은 다르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에서 조금 완만하게 약간 나이키처럼 그립시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볼게. 얘네들은 구분이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여기에서도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냐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가운데로 이렇게 대칭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0이 되게 되면은 살짝 오른쪽이 빨리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근데 얘네를 저는 통틀어서 어차피 그래프 개형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만 지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림만 있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퉁치자 이거야. 이 모든 개형은. 동의됩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진 않잖아요. 기울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울기가 여기서 꺾일 일이 없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어쨌든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느낌.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개형은 3차 함수가 저 두 개형 근을 하나 가질 때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될까요? 제가 처음에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두 번째 그럼 얘가 중요하겠지. 여기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자, 얘는 근이 3개 있을 수도 있고요.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쭉 다 이어졌을 테니까 하나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하나 가질 때도 뭐가 차이가 나? 기울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뭐가 생겨?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과 작아지는 방향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변곡점의 유무가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래프가 근이 3개가 있다. 자,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감소했다가 여기에서 증가하는 이런 W자 그림이 그려지겠지. 근데 여기 있는 근의 간격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똑같이 1대1이 되면은 증가하는 부분이랑 감소하는 부분이 간격이 똑같을 거 아니야, 점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W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높낮이가 똑같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근데 간격이 이런 느낌으로 좀 비형적으로 그려보자. 그러다 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를 좀 많이 했다가 감소 조금 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그리고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감소를 많이 했다, 증가 조금 했다가 감소 쭉 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테니까 이 3차 함수에서 이 근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양이 다 뭐야? W 모양이니까 저는 W로 퉁쳐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인 그래프의 근이 3개면 W다. 두 번째. 자, 이번엔 저 2차 함수, 3차 함수가 근을 2개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도함수가 지금 기울기가 0인 부분이 2개예요. 여기 감소할 테니까 아래쪽에 그려주고, 그럼 여기서 접선이 기울기 0이 2번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감소 증가야, 맞아? 여기서 감소 증가니까 감소는 할 건데 이렇게 감소 0이 됐다가 또 감소는 할 건데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0이 한번 다시 돼야겠지.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만큼 곡선의 성질이 이렇게 바뀌는 모양인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기울기 0이 되는 게 2개니까 여기까지 감소했다가 증가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반대로. 얘들아, 집중 좀 하자. 자, 이거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문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4차 함수가 극값이 있을 때, 극소값이 있을 때, 극대값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냥 그래프 개형을 다 외워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두 번째 개형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2개인 부분. 여기서 대칭성이 있는 것은 그냥 통일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는 저 그래프 개형에서 근이 하나일 때.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확정이고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지만 여기에서 기울기가 분명히 커지다가 작아지는 구간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서 어떻게 커지다가 작아지는 구간으로 바뀌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슉 하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은 안 돼. 대신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겠지. 자, 그래서 3차 함수 세 번째 개형은 4차 함수 세 번째 개형은 내려갔다가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되는데 0까지 못 간 거야. 바뀌긴 해. 0까지 못 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래서 기울기 0이 되고 0이 못 됐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는 거죠.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이 된 거랑 0이 못 된 거랑 구분을 했잖아. 여기서도 구분을 하겠다는 거지. 자, 네 번째.
네 번째 그래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개형이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모양과 슉 하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으면 어디서 잘리든 간에 그래프가 조금씩 디테일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감소했다가 증가를 어쨌든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때 이렇게 총 4가지로 따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성은 이제 문제에서 파악하는 걸로 하고 3차함수 그래프 개형 다시 그려보자. 3차함수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이 3차함수 그래프부터 보면 3차함수 첫 번째 그래프는 극값이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합니다. 변곡점 몇 개 존재하지? 하나 존재하겠지. 자, 두 번째 그래프는 극값이 0이 되는 지점은 하나 있고요. 변곡점도 하나 존재합니다. 세 번째, 극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극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없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뚫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뭐가 돼? 어쨌든 기울기가 변하는 부분이니까 변곡점이 되는 거지. 3차함수. 4차함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몇 개? 3개. 그럼 이 기울기가 0이 되면서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2개 존재할 거예요. 변곡점이 2개입니다. 자, 2차 함수는 두 번째 그래프는 자, 여기에서 극값이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2개. 근데 극값은 하나. 맞아? 근데 여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변곡점이 되는 거지. 3번 보겠습니다. 극값 하나. 나머지는 기울기가 0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울기가 변화가 있는 변곡점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변곡점은 어디 있을까? 구분해 줄까? 변곡점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변곡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바뀌잖아, 지금 이렇게. 극값은 변곡점 못해요. 극값이면서 변곡점이면 이렇게 돼요. 극값이면서 변곡점인 거. 그거는 이제 얘가 극값이면서 변곡점. 얘는 아니구나. 극값이면서 변곡점인 건 5차 함수부터 있겠는데. 잠깐만. 아니, 없어요. 왜냐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곡선이 바뀌는 거잖아. 증가하는 도중에 바뀌고 감소하는 도중에 바뀝니다. 증가하는 도중에 바뀌고 감소하는 도중에 바뀌니까 극값은 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극값이 그냥 하나 있는 그림. 변곡점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변곡점이 하나구나. 미안하다. 변곡점이 하나네요. 잠깐만. 2개 맞네. 미안. 2개.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요즘 헷갈리는 게 도함수를 다 그려놓고 따져야 돼. 변곡점은. 그래야 좀 덜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개형을 외우고 계시면 이 그래프 중에 반드시 하나일 테니까 그거에 맞게끔 문제를 잡아줘서 풀면 돼요. 이제. 그리고 심화 과정 때 뭐 할 거냐면 이게 지금 그래프 따지는 게 너무 디테일하고 길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간략하게 도함수를 안 구하고 그리는 방법을 8월? 에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요 부분. 일단 우리는 여기서부터 연습하기로 해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fx 여기서부터 집중합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여기보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고 여기에서 0이고 여기에서 3이고 여기서 2고 가 그려지는데 그런 거를 하지를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 얘를 반드시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미분이라는 걸 해야 돼. 3x제곱 마이너스 6x.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0과 2를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2차 함수를 봤을 때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지금 우리가 함수가 0,2를 지나가고 2를 집어넣으면은 2, 마이너스.
그럼 이제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저 그래프 개형 중에 1번밖에 답이 없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 극값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 개형이 완성이 됩니다. 19번. 분의 8 x 세제곱 자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 건데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거지? 자 그럼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 함수를 그릴 때 원래는 얘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한 번 더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그때 가르쳐 드렸던 설명이 2차 함수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 x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를 보고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럼 여기에서 인수가 하나씩 있으니까 0과 1을 어떻게 해? 뚫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리는 거죠. 집중해 빨리 허리 펴고.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은 중근 가질 때 어떻게 그려요? 접하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이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해서 이 부분을 4x제곱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따라서 4로 묶고 x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인수가 이렇게 3개 지나가는 함수고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1, 2를 지나가는 이런 느낌의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3차 함수 개형이 근 3개 가지려면 첫 번째 개형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마이너스 1과 1과 2가 있는데 자 f 마이너스 1이 뭐예요? 1 더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3분의 1.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9에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 더 내려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f 1 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3분의 1. 저 몇이냐 이거. 6에 7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7 마이너스 3분의 7 3분의 14. 자 여기서 1,3분의 14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3분의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3분의 1. 자 그러면은 24에 마이너스 6분의 63이니까 마이너스 21 3이네. 자 그러면은 3은 여기쯤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사실 한참 더 밑에 있을 겁니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느낌. 그래서 극값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줘야지, 그리고 극값을 갖는 x값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줘야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잘 그려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할 거니까 요거만 집중을 합시다. 자 지금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빠르게 2가지를 소개했는데 일단 그래프 개형이 총 7가지는 그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프 개형이 3개 4개가 있다 까지는 외워야 되고.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난해할 것 같은데
그래프라고 하는 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맞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함수는 x도 중요하고 y도 중요해. 맞나요? 왜? 좌표 평면이 x축, y축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2차 함수를 그릴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x축 중심으로 그릴지 y축 중심으로 그릴지를 우리는 잘 선택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는 x-3의 제곱 플러스 7이 있어. 너네 어떻게 그릴 거야? 3,7이라고 하는 중심을 꼭지점을 잡아놓고 아래로 보르고 이렇게 그리죠. 여기에서 x축 같은 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 이거 0이랑 안 만난다고요? 마이너스 7일 때도 똑같을걸요? 이렇게 그려놓고 x축하고 만나는 거 여러분 생각 지금 해 안 해? 안 하잖아. 문제에서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y는 x-1, x-5 어떻게 그려요 이거? 1,0이랑 5,0을 지나가는 이런 함수일 것이다. 꼭지점 지금 생각해 안 해? 자, 중요하니까 들어줄래요?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중심으로 그린 거야? 꼭지점. 그러니까 그게 뭐야? y값 중심으로 그린 거라는 거지. 얘는 뭘 중심으로 그린 거야? x값 중심으로 그린 거란 소리야. 물론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니까 x, y를 완전히 다 무시할 순 없죠. 근데 얘를 그릴 때는 x값만 보고 그렸고 얘를 그릴 때는 뭐만 보고 그려? y값만 보고 그렸잖아. 그럼 우리가 처음 그래프를 배울 때는 반드시 y값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 개형이니까 함수값이 바뀌는 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한 거 전부 다 뭘 중심으로 설명한 거야? 극값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준 거니까 다 y값 중심으로 설명한 거라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전부 다 y값 중심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왜? 극값을 파악하고 극값의 위치를 잡고 즉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 x축을 중심으로 그리는 x를 중심으로 그리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당연히 체화가 돼 있다는 거지. 이미 그렇게 그리고 있었으니까. 이건 방정식적인 해석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한 방향으로 고집하면 풀이가 길어져요.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그리는 거 이차 함수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 풀어가지고 y축 구해서 구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하고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도 4차 함수도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가 방금처럼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그리면 지금 얘가 뭐가 안 돼요? 잘?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얘 인수분해 해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3 0이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을 통과한다는 건 알지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무리수근을 가지니까 조금 그리기가 그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그릴 때 뭘 그려? 도함수를 구해서 y값을 기준으로 그리면 그래프가 예쁘게 그려지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그림처럼 내가 구해야 되는 그래프가 4에 x-2, x-1,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걸 굳이 전개해서 다시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쓸 거는 얘는 지금 도함수를 쓴 거니까 x값이 중요하잖아.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값인데 x값 중심으로 그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구하고 싶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언제 그리는 걸까요? x값을 답으로 뽑아내거나 쓸 때 쓰는 겁니다.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거나 즉 x값 중심으로 해석이 필요할 때. 지금 내가 극값을 구할 때도 f'x가 0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 이미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함수를 전부 다 싹 다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x값이 중요하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y 중심으로 그릴 때 뭘까? 함수값이 중요할 때야. 극대값을 구해야 되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고 최소값을 구해야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x축 중심으로 그릴 때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x-1의 제곱 x 플러스 2.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와
1을 지나가는데 얘는 2번 지나가고 얘는 1번 지나가는 거지. 근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가긴 해야 돼. 그럼 뚫고 접하는 느낌으로 그려질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4차 함수가 있어요. x-1의 세제곱 x-3이야. 어떻게 그려질까? 1이 있고 3이 있어. 여기 3번 지나간단 말이지. 3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양쪽에서 바뀐단 말이야, 값이. 뚫고는 지나가. 근데 미분하면 3차가 안 사라지잖아. 그래서 자, 4차 함수기 때문에 이쪽 끝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돼야 돼? 뚫고 지나가고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여기에서 한번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얘기했던 인수가 하나 있을 때, 인수가 2개 있을 때, 인수가 3개 있을 때 그림을 뚫고 지나가고 접하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 3가지 그림의 버전을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극값 구하는 건 설명 다 했고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21번까지만 풀고 좀 쉬자. 21번.